안녕하세요. 신탁고수 오영표입니다. 오늘은 민사신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슈점을 찾아보고요. 우리가 신탁고수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해드릴 수 있는지를 최근의 경험담을 실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적인 분류방법에서 민사신탁이라고 하면 수탁자가 일반인인 경우를 말하고요. 수탁자가 일반인이라는 얘기, 즉 주로 가족 관련돼서 아버지가 아들 또는 딸 또는 배우자한테, 어머니가 아들, 딸, 배우자한테 신탁을 맡기는, 주로 상속, 정려, 후견 목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상인인 신탁, 이게 상사 신탁인데요. 지금까지는 금전을 맡겨서 돈을 벌어달라, 부동산을 맡겨서 개발해달라, 이런 내용의 신탁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각들이 좀 바뀌기 시작했죠. 수탁자인 상인, 즉 신탁회사가 바로 민사신탁, 가족신탁을 하게 됩니다. 상속, 정려, 후견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주로 자산가를 위한 상속신탁 또는 정려신탁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신탁, 상하신탁 아까 살펴본 것처럼 수탁자가 신탁회사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민사상사가 나눠지고요. 수탁자는 주로 민사신탁의 경우 가족, 친족 전문직이지만 상사신탁은 신탁회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 위주로 살펴보면요. 민사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수탁 가능 재산에 제한이 없다. 요거는 좀 복잡한 내용을 생략하고요. 유연한 설계, 자산 승계 설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보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장점들이 있죠. 단점이 좀 복잡한데요. 적정한 수탁자 선정이 곤란합니다. 자녀분 중에 이 수탁자가 될 경우 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실제 최근에 검토하는 사례 중에 지방에 있는 법무사님 통해서 민사 신탁을 했는데 딸한테 수탁자 기능을 줬었는데요. 아들이 계속 괴롭히고 있어서 도저히 민사신탁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수탁자를 저희 회사로 수정하는 수탁자 변경, 법상용어로 수탁자 경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재산에 대해서 관리 전문성이 아무래도 저희 같은 전문업자에 비해서 부족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 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해버린다 라고 하면 맡기신 위탁자분이 곤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이 단점을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반대로 신탁회사의 장점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금융기관 신탁회사다 보니까 수탁자 물색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신탁 설계를 잘하고 믿을 만한 회사를 찾아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 수탁자의 부정행위 가능성 없습니다. 왜냐?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친족의 재산관리 부담도 필요 없죠. 신탁회사가 바로 재산관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예. 단점으로는 신탁 보수가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크지 않기 때문에 민사와 상사의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접근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민사신탁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단독 사후 수익자, 그러니까 맡기신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딸을 단독 사후 수익자 겸 수탁자로 지정하는 경우 등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대법원 해석례가 있습니다. 요거의 원인이 된 법규를 보게 되면요. 신탁법 36조인데 수탁자의 이익 향수 금지.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를 위해 재산을 보관, 관리, 운영하는 주체이지 신탁재산에서 이익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요게 36조 본문에 나와 있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결국은 딸을 수탁자로 하고 아버님 사후에 딸이 해당 아파트를 귀속하는 방식의 신탁은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해석이죠. 그래서 이제 법무사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결국은 논거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36조 단서에 보게 되면 수탁자가 공동 수익자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공동 1인인 경우는 공동 수익자 1인인 경우.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이 이혼대응 신탁 구조에서는 생전 수익자는 아버님 본인, 사후 수익자는 따님이 되겠죠. 별도로 존재한다. 라고 수익자가 두 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 36도 단서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으나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것도 조금 특이한 문제가 있죠. 왜냐? 생전 수익자와 사업 수익자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전에는 아버님만 수익자이고 사후에는 딸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딸의 수익자는 생전에 수익권은 생전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러한 신탁, 즉 딸을 수탁자로 하면서 딸을 단독 사업 수익자라는 경우는 등기가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해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민사 신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자를 여러 명을 쪼개주면 결국은 이제 또 사후에 또 싸우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명한테 주고 그 받는 사람이 수탁자가 돼야 되는 그런 구조 가장 합리적이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꽤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고민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탁법 101조를 보게 되면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익자한테 귀속시키죠. 그런데 단서에 보게 되면 신탁행위로, 즉 신탁계약으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이하 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요 조항을 잘 보시고요. 아래 해석을 보게 되면 이도 법무사협회에서 아마 질의를 넣은 것 같습니다. 신탁법상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 종료 사유로 정한 경우 수탁자가 자녀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똑같죠. 아버지가 위탁자가 되고 딸을 수탁자로 해서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아버지의 사망,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 종료 사유로 정해놓으면 신탁 종료가 되죠. 그때 귀속 권리자를 딸로 지정하는 방식. 아까 전에 살펴본 것과 똑같은 방식인데요. 이 경우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신탁의 종료 사유는 신탁법 98조 6호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 재산의 귀속 권리자, 잔여재산 귀속 권리자도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법조문에 따라서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 사유로 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 재산의 잔여 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탁자라는 내용의 신탁 등기도 신청할 수 있음 이렇게 해서 올해 11월 13일 약 한 달 전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탁 종료 사유와 신탁 재산의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위에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좋은 방식이고 저 역시 이 부분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럼 기존에 위반했던 계약서들 즉 어떤 위반이냐면 아까 앞에 살펴본 것처럼 단독 사업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하는 유언대응 신탁의 경우에 등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등기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집행할 때 신탁법 36조 위반이다 와 같은 문제 때문에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셔야 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셔야 되고요. 이 변경할 때는 유언대응 신탁 구조를 짜시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서에 귀속권리자 지정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법무사회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두 분 정도가 민사신탁계약서 리뷰를 요청해서 제가 리뷰를 했는데 두 가지 문제들이 가장 큰 오류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 신탁재산의 귀속의 생전 수익자에 사후 수익자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탁 원본은 사후 수익자와 동일한 딸 이름으로 적혀 있고 그리고 신탁재산의 사후 수익자를 또 딸로 지정을 해 놓습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생전에 신탁 원본이 딸한테 정리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문구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신탁 재산의 귀속 권리자, 잔재산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하면서도 기본 뼈대를 유언대용 신탁으로 해놨습니다. 그럼 유언대용 신탁에는 사후 수익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이 신탁재산 귀속권리자 지정하는 규정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후 수익자 자체가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수익에 따른 거부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사후 수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 계약서 몇 가지에는 이런 오류들이 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의 뼈대 안에 잔재산 귀속권리자를 지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후 수익자를 또 자녀재산 귀속 권리자와 동일한 이름을 넣어놓죠. 그러면 앞에 거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지만 뒤에 거는 또 아까 전에처럼 등기가 안 되고 또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집행 등기가 안 될 그 가능성이 높아서 하나의 계약 사안에 서로 모순되는 계약 내용 또는 법규상 적법한 거와 부적법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일부 무효로 봐서 무효된 나머지는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등기를 해줄지 나중에 상속 집행을 안 해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신탁 계약서를 리뷰를 해 놓으셔야 한다. 나중에 위탁자가 사망 시점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필요한 내용들의 수정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적법한 계약서 내지 나중에 문제되지 않는 계약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